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3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2년 연속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됩니다. 오늘 논의하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약 187만 명은 최대 1년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시작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환급이 이뤄집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 성장세에 세계 경제를 양호하게 전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오른 2.3%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 관, 군, 경이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폭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민관 군경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은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가짜뉴스 허위 선전 선동에 대한 사전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실전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형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과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정부와 군 지자체 등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관련 일정과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요, 거의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데 할애를 했거든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 회의까지 주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14일에는 올 들어 처음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19일에는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회 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고요. 24일과 28일, 30일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또 북한이 핵전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해 들어서 이 사나흘이 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발이 잦았는데요. 매 도발 때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북한이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대해 우리 군은 400발의 포탄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기존 지상과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감시 정찰로 북한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수중무기 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14일 IRBM 발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또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안보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에서도 이 중앙통합방위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이번 회의에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참관단 설명을 먼저 윤 대통령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천한 미립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국민들과 접경 지역, 안보 취약 지역 주민 대표들을 국민 참관단으로 모셨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접경 지역 주민은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걱정 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겠다고 회의 참관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한 어민은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다며 통합 방위 태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군 주요 지휘관 회의 소식도 알아볼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군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각군 주요 지휘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 군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통합방위회의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2 3번함의 건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건조업체인 하나오션과 함께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보고 3 배치2 3번함 건조에는 1조 1,019억 원이 투입되며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재봉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각계 원로 등의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차례용 베개주와 유자청, 쇠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물에 동봉한 메시지 카드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따뜻하게 살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선물 상자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전통시장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대회 초기 한파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문체부와 강원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정보 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작년 말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로 큰 혼란이 빚어졌죠. 정부가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주민등록 등본 같은 민원 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까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전산망 사태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 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4시간 감시 체계 등 장애 예방에 철저하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상시 관제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도 단축합니다. 만약 특정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타 시스템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애 확산 방지 구조로 개선합니다. 또 정보 시스템의 파급도 등을 고려한 등급제로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신속한 대응 복구도 이번 과제의 핵심으로 사전 예방, 상황 대응, 재발 방지의 순환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알려 발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대국민 알림과 불편 해소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정화된 디지털 행정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 2등급 정보 시스템 보강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사전에 장애를 예방하고 재해나 재난 상황에도 복구 시스템을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로 이번 대책의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장관들은 설 명절 전까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을 고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과를 먹는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지금은 하나를 고르더라도 2개를 살까 하나밖에 안 사. 그리고 망설여지고. 정부는 지난 16일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하고 배추와 무,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 7천 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의 가격과 공급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 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성수품 공급 상황 역시 1월 30일 기준 14만 8천 톤으로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갈치, 명태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축산, 수산물 매장을 둘러보며 할인 지원 행사와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고 이제 해수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가격 오를 거 염두에 두고 같이 이제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지금 불출을 한 겁니다. 두 장관은 설 명절 전까지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가격 역시도 여기도 할인 지원을 최대한 붙여서 소비자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어떤 경우는 반값이라고 느낄 정도로. 한편 정부는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선물 세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혼합 선물 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사과, 배 실속 선물 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 가격보다 15%에서 2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가격 상승 우려 품목은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50% 수준까지 할인율을 높이는 등 설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건데요. 환급 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위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치 이자를 돌려줍니다. 환급 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은행 등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 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현재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올해 1분기부터는 저금리 전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높아진 2.3%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2.2%보다 0.1%포인트 오른 겁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2.2%나 한국은행 2.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오른 3.1%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The global economy continues to display remarkable resilience, with inflation declining steadily and growth holding up. The chance of a soft landing has increased.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1%, 중국은 4.6%로 각각 지난 전망치보다 0.6%포인트, 0.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 정부 업무 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올해 부처 업무 보고를 겸해 열린 민생 토론회는 현재까지 7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주택과 금융, 교통, 생활규제와 같은 주제로 열렸는데 재건축과 광역교통, 휴대폰 단말기 가격,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같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토론회 주제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책 주제 발굴을 각 부처에 주문하는 한편 부처에서 제안했더라도 민생과 관련이 없는 주제는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로 열리는 만큼 현장에서는 허심탄회한 목소리도 전달됩니다. 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 저희로서는 마치 생존 게임과도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도 참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포석 차리고 이거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매 토론회를 계기로 발표되는 민생 대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 국민 관심 사안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돼 온 민생 토론회는 앞으로 저출산과 교육 등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산본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려웠죠.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 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공동구 배관 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건물 외벽이 갈라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차 시설이 열악하고 세대당 0.3대밖에 차를 대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정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그동안에 이제 3년 반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는 노후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택지 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공원과 녹지의 확보 기준도 현재는 재건축 시 세대당 2제곱미터 녹지를 추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엽니다. 이곳에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와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단지, 내가 사는 이 신도시가 좀 더 멋지고 사업성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게 될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해주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법률, 금융, 회계, 개발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이 착수된 곳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각 지역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로 관련 기관들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경공매 유예 처분은 법원과 세무서를, 조세 채권 부분은 세무서와 지자체 등을 각각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강인선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잠정 지침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지원의 토대가 될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글 학교 운영을 더욱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복수 국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러시아어 간판이 걸려 있고 이국적인 음식점이 즐비한 거리.
인천 안의 작은 러시아타운 한방마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5천여 명으로 전체 한방마을 주민 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고국이 그리워 찾아왔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년 전 입국해 대학생이 된 안다니엘 씨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희 동생 그리고 우리 할머니까지 다 같이 왔어요. 제일 어려운 게 당연히 언어였고 한국어 전혀 몰라가지고 외국인처럼 영주권을 얻어 2년 체류한 후 귀화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비자라든지 체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소화를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포를 구분짓기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도 제언합니다. 제1교포, 조선족, 그다음에 고려인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것보다는 한민족이라고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5대 목표를 중심으로 99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2028년까지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을 19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온라인 교육도 확대합니다.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등을 검토해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와 기금을 마련하고 출입국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될 때 편의점에서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액상소화제 안에 에탄올, 즉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86.2%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복용 연령, 복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정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복약지도 없이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 연령에 따른 섭취 용량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포상금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규모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약 1.8배 오를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해져서 신고인 신원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전 세계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에 따르면 해적에 의한 인명피해는 2022년 74명에서 2023년 119명으로 약 60% 증가했고 선원 납치 피해도 2명에서 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 해적 사건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의 피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절반가량이 싱가포르 해협에서 일어난 해상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유류 탈취를 위한 선박 납포, 선원 납치 등 치밀한 해적 행위가 확인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연안국의 호송 서비스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책자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가 담겼는데요. 쉬운 한국생활 안내는 다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 누리집 다누리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12개 외국어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으로 탁한 공기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모레까지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으로도 최대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제주는 최대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영상 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많은 지역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2도, 낮 기온은 전주 6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겠고요. 일요일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되면서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